안녕하세요, 민티저입니다. 오늘은 또 정신나간 그래픽카드를 가져와 봤습니다. 이게 사실 몇 년 전부터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요, 아마 대부분은 모르셨을 거예요. 얼마 전에 제가 구독자분이 메일로 이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한번 다뤄달라고 하셔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. 이 그래픽카드 이름은 P102-100이라는 건데요, 이거 그래픽카드를 보면은 거의 다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인데, 사실 제가 겉에 있는 껍데기를 떼놨어요. 그 겉에 있는 껍데기는 이렇게 생겼고, 이게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. 이게 조텍에서 만들었었던 제품이고요. 그리고 중고로 한 35,000원 정도? 그 정도 주고 샀어요. 근데 이게 놀랍게도 실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픽 칩셋은 GTX 1080 Ti랑 동일한 GP102라는 칩셋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메모리도 GDDR5X예요. 그러면은 이거 가성비가 엄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죠. 그런데 이게 채굴 전용으로 만들어졌었던 그래픽 카드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출력 포트가 아예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사용에 엄청 제한이 있는데, 내장 그래픽이 탑재가 되어 있는 CPU에서만 이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실제 게임 연산은 이 그래픽 카드에서 하고 나서, 그리고 출력만 그 내장 그래픽 단자 쪽으로 뽑으면 되는데, 그게 아니라면은 제 생각에는 엄청 싼 그래픽카드를 별도로 달아가지고 역시 똑같이 출력만 그쪽으로 뽑아도 될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이 카드가 되게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, 이게 원래는 그래픽 메모리가 5GB만 인식이 되는데요, 실제로는 10GB 메모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그래픽카드의 바이오스만 교체를 하면은 간단하게 실제 메모리 10GB 전부 다 인식이 되도록 바꿀 수가 있는데요, 사실 제가 샀을 때부터 그 작업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그래픽카드를 실제로 뜯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이거 뜯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요, 한번 간단하게 뜯어서 청소를 하긴 했어요. 그냥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돌리면은 좀 아파질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청소를 하긴 했어요.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나사는 다 제거를 해줬고, 이쪽에 이 펜 단자, 이거를 먼저 떼줘야겠죠. 네, 이렇게 뽑았고, 이제 쿨러를 분리를 할 건데, 자, 이렇게 분리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그래픽카드랑 다르게 생기진 않았어요. 가운데 그래픽 코어가 있고 그 주위를 이렇게 그래픽 메모리가 두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, 보시면 그래픽 칩 개수도 딱 10개예요. 위쪽에 4개, 위쪽에 4개, 그리고 오른쪽에 2개 해서 총 10개가 붙어 있고요. 요거 써멀 그리스를 제거를 해서 내부에 칩셋 어떤 게 박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써멀 그리스 묻어있던 거를 다 닦아줬는데요. 그래서 보시면은 칩셋에 GP102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. 요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TX 1080 Ti랑 동일한 칩셋이에요. 그리고 원래 붙어 있었던 이제 쿨러를 보면은 뒤쪽에 써멀 패드랑 써멀 그리스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요, 이 써멀 패드 중에서 일부분을 갖다가 좀 제거를 해서 새 걸로 교체를 하려고 하거든요. 이 메모리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써멀 패드로 교체를 해주겠습니다. 이것도 사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건데 그냥 싸서 샀어요. 사이즈가 되게 작은 게 들어있구나. 이 정도 사이즈로 자르려면 맞으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대충 해볼게요. 그리고 모스펫 쪽에서도 이제 열이 많이 나오니까 이쪽도 조금 같이 붙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원래 달려있었던 이제 써멀 패드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재사용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, 그런데 그냥 교체하는 김에 교체하는 게 낫겠죠. 그래서 여기까지 붙였고, 이 위쪽에 있는 여기 있는 요 작은 모스펫들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로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붙여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써멀 패드를 다 붙여줬고요. 이제 코어 쪽에다가 그리스만 바르고 다시 조립을 해줄게요.
자, 그래서 이렇게 청소도 맞춰주고, 그리고 이 겉에 이 케이스, 플라스틱 케이스도 달아주니까 이제야 뭔가 그래픽카드 같아 보이죠. 그런데 이 카드 출력 포트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쓰려면은 몇 가지 절차를 좀 해줘야 돼요.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CPU를 내장 그래픽이 달려있는 CPU를 써야 되는데, 그래서 그 내장 그래픽용 드라이버를 먼저 설치를 해줘야 돼요. 그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를 안 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해보니까 설치를 하면은 훨씬 수월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인텔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줬습니다. 참고로 오늘 제가 테스트하면서 사용할 그 CPU가 인텔의 i5 12600K예요.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지포스 드라이버 설치인데요. 이거는 이제 하기 전에 혹시나 있었던 이전 드라이버를 DDU라고 하는 그 드라이버 제거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그걸로 완전하게 제거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 DDU를 한번 밀고 나서 이제부터 진짜 드라이버 설치를 하는 건데, 이게 일반 드라이버로는 아예 설치가 안 돼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상이 되는 그래픽카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또 그 깃허브에 다트레이든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인식이 되게 하는 패치를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드라이버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올려주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. 가장 최근에 올린 게 이제 546.17 버전 드라이버인데, 요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파일을 2개를 받게 돼요. 그 2개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온 그 정식 드라이버고,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분이 만드신 그 소스 코드라고 하는 그 파일인데, 정식 드라이버를 갖다가 반디집 같은 이 집 프로그램, 요 압축 프로그램으로 풀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고요. 이렇게 그 압축 프로그램으로 푼 다음에 그 안에다가 소스 코드 아까 전에 받은 거 요거를 갖다가 붙여 넣으면 됩니다. 사실 이게 끝이에요. 되게 간단하고요. 그리고 나서 그 폴더 안에 install.bat라는 파일이 있는데, 이거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면은 이제 설치가 진행이 돼요. 그 다음에는 뭐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드라이버 설치처럼 똑같이 다음 누르면은 그냥 완료가 되거든요. 이러고 나서 이제 GPU-G에서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모든 기능이 인식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GTX 1080 Ti랑 같은 칩셋이라고 했으니까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하시죠? 그래서 바로 게임 테스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참고로 이거 게임 성능 테스트는 배그만 제가 풀옵션으로 했고요. 나머지 게임들은 다 보통이나 뭐 중간 옵션, 이렇게 중간 등급 옵션으로 했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는 12세대 i5 12600K를 썼고요. 그리고 메모리는 DDR5 6000MHz를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배틀그라운드인데 정말 성능이 꽤 잘 나와요. 제가 비교군으로 GTX 1660 슈퍼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생각보다도 꽤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.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GTX 1080 Ti급은 전혀 아닌 것 같기도 해요. 1660 슈퍼보다 약간 처지는 정도? 그 정도로 보여요. 그래서 기대감을 안고 바로 다음 포르자 호라이즌 5를 켜봤는데 진짜 개털리고 있죠. 이거는 근데 너무 심한데? 프레임 차이가 뭐 2배가 더 나고 있어요. 배그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게임 구동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사이버펑크도 보시면은 역시 프레임이 훨씬 덜 나오고 있죠. 분명히 이게 지금 GPU 풀로드 상태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도 이러네.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요? 아니 칩셋을 GTX 1080 Ti랑 똑같은 걸 썼는데 왜 이렇게 성능이 안 나오냐, 좀 이상하죠.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무려 PCI Express 1.1의 4배속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어요. 그러니까 모양 자체는 이렇게 단자가 길어가지고 16배속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4배속이라는 거예요. 지금 PCI Express 5.0까지 나온 세상에서 1.1대 4배속이라니 뭐 충격적이죠. 그리고 거기다가 요 그래픽카드에서 단자에서 바로 출력을 하지를 않고 한번 내장 그래픽 출력단을 한번 거치다 보니까 여기다가 직결한 거 대비해서 뭔가 한 번 더 손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칩셋이 낼 수 있는 성능은 훨씬 더 좋은데 그거를 출력하는 쪽에서 완전히 꽉 압축해서 제한을 걸어 놓은 상태,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개떡으로 나오는 건데 아까 얘기한 깃허브 페이지를 가보니까요, 요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 보면은 이렇게 다른 유튜브 영상을 연결을 해놨거든요. 그래서 그 영상을 잘 보면은 그래픽 단자 부분에 MLCC라고 하는 이 커패시터가 안 붙어 있고요, 비어있는 모습이 보여요.
여기 이렇게 박스 쳐놓은 부분에 이렇게 좀 비어있는, 부품이 들어갈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이 보이죠? 그래서 저도 지금 갖고 있는 요 그래픽카드를 봤더니 이쪽 부분은 이렇게 4개가 부품이 MLCC 커패시터가 붙어 있는데 요 첫 번째 요거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곳 요쪽 부분들은 요 MLCC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.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붙여 놓으면은 요 16배속을 온전하게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, 이거를 하려면은 실제로 제가 납땜까지 해야 되니까 이거까지는 못 해봤어요. 근데 대신에 처음부터 이런 제한이 아예 안 걸려 있는 비슷한 다른 채굴 그래픽카드를 가져와 봤어요. 그래서 바로 그게 이건데요. 이 카드는 이제 P106-100이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굴 그래픽카드예요. 그런데 등급은 이게 하나 좀 떨어져요. 이거는 GTX 1060이랑 동일한 칩셋을 사용을 했고요. 그래픽 메모리도 이게 똑같이 6GB를 장착을 하고 있어요. 물론 1060은 3GB 버전, 6GB 버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6GB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가 PCI Express 1.1이에요. 물론 이게 16배속을 다 쓰긴 해요. 그런데 1.1 버전이라 가지고 아무래도 완전하게 이렇게 제한이 걸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걸릴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이 그래픽카드는 이 단자 부분 보시면은 아까랑 다르게 여기 부품들이 다 전부 제대로 붙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확실히 16배속을 다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PCI Express 버전이 1.1이다 보니까 분명히 성능에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, 제가 GTX 1060 6GB는 카드가 없지만 3GB는 있어가지고 요거랑 성능 차이를 비교를 해봤어요. 그래서 먼저 사이버펑크인데요. 이거는 오히려 GTX 1060 3GB보다 아주 약간 잘 나온 것 같기도 해요. 뭐 똑같이 플레이는 뭐 안 되는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비슷해 보여요. 그리고 다음 100으로 넘어가면은 이것도 아주 살짝이지만 좀 높아 보이잖아요. 나름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? 그래서 다음 포르자를 딱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GTX 1060보다 10% 이상 성능이 밀리고 있어요. 그래서 게임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도 뭐 어쨌든 일부 게임에서는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는 게 좀 신기하기는 해요. 참고로 이 P106-100 요거는 역시 중고로 대략 한 15,000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. 그래서 GTX 1060 3기가랑 비슷한 성능만 내줘도 아직 가성비가 요거는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물론 최신 카드랑 비교하면은 뭐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냥 재미로 달아볼 수 있는 그런 카드인 것 같아요. 저는 뭐 나중에 또 20만원짜리 컴퓨터 이런 거 만들 때 한번 써볼 생각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카드들을 지금 써도 될까?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쓰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. 왜냐면은 아까 전에 막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막 트윅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접근성이랑 편의성이 너무 떨어지고, 그리고 애초에 이게 게임하라고 만든 카드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깃허브에 올려주셨던 그분이 뭐 지원을 끊게 되면은 앞으로는 영영 최신 드라이버랑은 빠이빠이 되는 거죠. 근데 뭐 가격이 싸다는 점은 좋기는 해요. 그런데 그게 정말로 전부다 이런 거죠.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런 거 너무 재밌는데